안녕하세요. 품질관리기술사 윤성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기초 통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도 한번 기초 통계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를. 자, 우리가 한번 평균을 좀 먼저 구해볼게요. 평균. 평균은 x바, 그리고 여기는 xi를 i는 1번부터 n까지 다 시그마라는 걸로 더한 겁니다. 네, 시그마가 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7까지 다 더한 값. 자, 썸을 해서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 더한 거를 n분의 1로 곱하는 거나 n으로 나누는 거나 같은 뜻입니다. 음, n은 7, 0.68571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편차 제곱합, 편차 제곱합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보면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평균에서 xi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다 더한 값을 제곱합, 편차 제곱합이라고 하고요. 거꾸로, 거꾸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품질 경영 기사나 아니면 나중에 실험계획법 할 때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나 이제 분산을 구하니까요. 이것도 같이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제곱을 안 하면 다 더하면은 이게 0이 되니까 일단 제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H13 셀, 이 평균은 계속 참조를 해야 돼서 이 셀은 달러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F4를 누르면 됩니다. 음, 자, 이대로 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편차, 평균에서 xi 편차에 대한 제곱을 해서 1부터 n까지 다 더해 보겠습니다. 음, 자, 다 더했습니다. 음, 다 더한 게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잠깐만. 이거를 짜야 되겠네. 음,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는 한번 누르고 우선은 대문자 S 편차 제곱합을 찍고 나누기 자유도 n-1 총 7개에서 하나를 빼면 6개죠. 6.
근데 이게 편차를 제곱해서 더한 거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환원시키면 됩니다. 제곱근으로 환원시키면 되겠죠? 루트를 다시 씌우겠습니다. 자, 엔터.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계수. 변동계수는 는 누르고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눕니다. 음,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0 합니다. 음, 이 변동계수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어떤 평균이라는 크기 대비 표준 편차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변동의 사이즈를 비교해 본 겁니다. 어떤 비율이죠. 그죠? 뭐 사과 한 상자 100개에서 10개가 분량이면 10%. 그죠? 그렇게 보듯이 평균이라는 사이즈 대비 편차는 얼마나 큰 거야? 밑에 보면 평균 대비 표준 편차가 얼마나 사이즈가 되지? 아니면 이쪽으로든 얼마나 사이즈가 되지? 이 비율을 비교하고자, 상대적으로 비교하고자 만든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산은 표준 편차를 직접적으로 표준 편차를 서로 계산하기가 안 되니까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표준 편차를 제곱을 하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표준 편차를 S제곱이라고 합니다. S제곱. 여기서 이제 시그마 제곱이 분산을 얘기합니다. 분산. 음. 또 문제에서 보면 이거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되죠? 다시 루트를 씌우면 되죠. 일단 루트를 씌우면 다시 표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데이터의 정보라고 했잖아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 그걸 갖고 이제 분포를 그리면 이런 정규 분포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정규 분포를 또 이해를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어, 우리가 만약에 뭐 하루 이틀 해서 5일까지 있고 매일같이 10개씩 데이터를 취했다. 그래서 각 날짜마다 이렇게 10개씩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낮은 값부터 높은 값까지 잘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값을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빈도를. 빈도를 체크를 한 거를 이렇게 분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포를 만들 수가 있고, 요 분포를 만든 거를 이렇게 똑바로 돌려 세우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어딘가가 평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곡선화시킨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포표는. 그래서 좌우 대칭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많이 쌓이면 좌우 대칭을 할 수밖에 없고, 가운데 뮤라고 하는 평균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구하는 식으로 했을 때, 요 정도 거리에 표준 편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우리 표준 편차라는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요. 편차를 구하면 이런 면적들을 미리 이제 다 구해 놓은 걸로 확률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를 제가 하나 들기 위해서 그래프를 지금 쓰는 건데요. 표를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분포가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렇게 뾰족한 그래프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이렇게 쫙 끝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는 분포가 있습니다. 평균 세 개가 같다고 했을 때, 음, 시그마 1, 첫 번째 뾰족한 그래프의 시그마는 한 이 정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시그마 거리가 이 정도고, 이걸 토대로 나머지 확률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2로 가볼까요? 두 번째, 이 중간에 이렇게 퍼져 있는 요 그래프에서는 요만큼, 요만큼과 나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어,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워낙 끝까지 퍼져 있다 보니까, 옆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얘는 시그마가, 여기 있어요. 1시그마가.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이 저 멀리 또 퍼져나가죠. 이만큼 면적과 요만큼 면적을 구분해서 확률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궁금한 게 뭔가요? 어, 평균에서 몇 시그마만큼만 떨어져 있지만 아니면 각 분포별로 동일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1일 때, 시그마 요 뾰족한 분포에서는 여기서부터 요 그래프 쭉 따라가면 요 선, 요 면적의 확률과 극단적으로 했을 때 여기 30,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 이렇게 퍼져 있는 여기에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쭉 들어가는 면적이 확률이 1시그마 거리만 똑같다는 거예요. 음, 다시 여기 뾰족한 분포에서 요 면적 확률과 이렇게 퍼져 있는 그래프의 1시그마 거리에서의 요 면적의 확률은 동일하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좀 이렇게 또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평균에서부터 그 몇 시그마만 떨어져 있지? 지금 어떤 값이? 평균에서 몇 시그마만 떨어져 있지 하면, 그걸 토대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0이고, 표준, 얘가 몇 표준 편차 정도 떨어져 있어. 요것만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x가 얼마큼 떨어져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큼 떨어져 있는데 그게 시그마 거리로 여기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 예, 그런 뜻이 되겠죠? 요 거리가 나오면 요 거리에 시그마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나누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가령 이게 10이고 요 거리가 10입니다. 표준 편차가 2다. 어, 2다. 그러면 이를 나누면 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5죠, 5. 어, 5죠. 그러면은 이 x라는 값은 이 뮤를 0을 기점으로 해서 5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 음,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일단 그런 걸 알 수 있게 한 표가 바로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0, 시그마는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죠? 시그마는 1이죠. 자, 요것도 한번 확률을 같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음, 어, 우선 요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 안에 확률이 99.73이고 2시그마만큼은 95.45%고 요 안에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 양은 확률은
68.27%라고 합니다. 음. 자, 이거를 엑셀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엑셀로 하면요. 모든 분포를 보면 좌에서 우로 누적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에서 우로 누적을 해 갑니다. 우선 1시그마부터 보겠습니다. 요 정도에다 한번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1시그마. 84.13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 다 면적을 합한 게 84.13이기 때문에 여기 1시그마만큼의 요 면적은 빼줘야 되겠죠. 요만큼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음, 아니지. 반대쪽은 1 마이너스. 어, 음. 그래서 요 면적이 15% 정도 돼요. 그죠? 16%, 15.8? 그래서 다시 요 면적을 다시 똑같은지 한번 여기다 구해볼게요. 아이고, 여기다 못 쓰네. 자, 여기다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면적에서 요 면적을 빼볼게요. 음, 똑같죠? 어, 자릿수만 맞춰볼게요. 자릿수. 똑같습니다. 음.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 시그마도 구해보겠습니다. 95.45. 자, 3도 99.73. 딱 맞게 나왔네요. 이렇게 우리가 적분을 하지 못해도 뭐 여기는 요 기호가 적분인데 우리가 적분하진 않아도 미리 그 표준화된 방법으로 시그마 거리만 알게 되면 이런 면적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걸 토대로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3시그마까지 많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평균을 기점으로 정상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3시그마 범위 내에 이 데이터의 99.73%의 값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3시그마 범위를 많이 쓰고요. 어,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하면 정상적인 데이터 분포라면 3시그마 내에 다 존재한다. 아니면 그 데이터의, 아니, 또는 그 집단의 분포는 이만큼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현업에서 어떤 데이터를 취할 때, 음, 어떤 스펙이라는 거, 또는 요구사항이라고 하든 스펙, 그걸 정할 때 이런 분포를 알면은, 지금 저 스펙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률로 만족시킬 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스펙을 정하면 뭐 안 해도 되는 검사라고 저는 좀 하기가 그런데 QC 안 해도 되는 QC를 하든지 또는 저거는 지금 승인을 하면 안 되는 양산을 하면 안 되는 또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 그럼 한번 오늘 좀
정규 분포표까지 해서 기초 통계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검정 또는 검정을 통한 추정 이쪽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풀어서 어, 지식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가 좀 쉽게 설명 못해서 죄송한데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